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상상독학에서 공부하고 올해 서울대 디자인과에 합격해서 재학 중인 강승현입니다. 저는 25학년도 수능에서 국어 1등급, 영어 1등급, 수학 3등급, 윤사 1등급, 사문 3등급을 받았고 가군 국민대 자율전공, 나군 서울대 디자인과, 다군 홍익대 서울캠퍼스 자율전공 인문예는 3개 대학 모두 합격했습니다. 제대로 된 공부를 늦게 시작했다 보니 작년에도 열심히 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할 필요 없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다시 도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렇다 보니 재수는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남들이 정해주는 커리큘럼이 아니라 제 목표에 맞게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원했습니다. 상상독학은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제 약점과 필요에 맞는 스케줄을 직접 설계할 수 있었고, 필요한 순간 검증된 강사진의 수업을 선택해 성적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 일반 재수 종합반과 비교해본 끝에 결국 제 의지와 방식에 가장 맞는 곳이 상상독학이라 판단해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국어는 매일 아침 시간을 정해 언매, 비문학, 문학 문제를 세트로 풀며 루틴화했습니다. 매 모의고사 세트마다 강점과 약점을 손으로 적어두고 다음 세트에서 그 약점을 해결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감으로 답을 고르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 반드시 근거 문장을 찾고 표시하는 연습을 했고,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넘어가는 방식으로 기준을 정해두고 공부했습니다. EBS 연계 작품은 미리 정리해두어 시험장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 시간관리 능력과 문제풀이 속도가 안정되었습니다. 수학은 기초가 부족했기 때문에 개념서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공식을 단순히 외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왜 그런 풀이가 나오는지 이해하며 문제에 적용하려 했습니다. 상상독학에서 제 수준과 목표에 맞게 커리큘럼을 조율해 주어 기본, 중난도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도록 반복 훈련했고, 동시에 목표 대학을 위해 꼭 필요한 고난도 문제만 선별해 다뤘습니다. 덕분에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개념 암기에 집중하고 이후에는 기출을 분석하며 선지 변형과 함정 포인트에 익숙해지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문은 도표보다 함정 선지를 줄이는 데 집중했었고, 윤사는 헷갈리는 개념을 단권화에 정리해두고 후반에는 고난도 기출 변형 문제들을 푼 후 그 단권화 노트에 추가 정리하는 식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기출 모의고사 위주로 공부하면서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끝까지 분석했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전부 체크해두고 반복해 외웠고, 지문 안에서 답을 찾는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늦게 시작한 편이었기에 수학이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다시 쌓으면서 동시에 필요한 고난도 문제도 일부 병행했습니다. 특히 상상독학은 제 실력과 목표 사이의 갭을 분석해 맞춤형 시간표를 제공해 주셨고, 덕분에 기초, 중간 난이도 위주의 커리큘럼에 고난도 일부를 섞어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과목 하나하나의 방법론에 집착하기보다 저 자신을 관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루를 치밀하게 설계해 공부 자체뿐만 아니라 체력과 멘탈도 루틴으로 관리했습니다. 초반에는 집중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으며 후반에는 실제 수능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적 향상의 핵심은 나를 관리한 방식에 변화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집중해야 할 것이 분산될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라고 생각해서 불필요한 데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없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나 SNS를 최소화하고 공부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저는 집이 분당이었는데 매일 새벽 등원길에 대중교통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기도 했고, 주중에는 거의 저 자신을 공부에만 갈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 하루는 쉬고 운동하며 다음 주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균형을 유지하려 했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에게 수능은 단순히 점수를 얻기 위한 시험이라기보다는 그동안의 과정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쌓아온 습관과 태도, 그리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텨왔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성과의 무대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쉬움이 남는 날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이 흔들리지 않고 표현되는 자리였습니다. 완벽하게 해내는 것보다는 준비한 만큼 담담하게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했고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능은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 자체의 의미가 남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수 과정에서는 누구에게나 불안하거나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붙이기보다는 오늘 하루에는 작은 성취를 확인하면서 차근차근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속도가 느리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이어가는 힘이 결국 가장 큰 차이를 만든다는 말을 믿고 끝까지 자신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킨다면 원하는 길에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쌓인 경험 자체가 앞으로의 삶에서도 큰 힘이 될 테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재수 기간 동안 공부 스케줄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을 바로잡아 주신 덕분에 큰 흔들림 없이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매일 아침 수업이나 수업 전으로 건네주신 짧은 인사와 격려가 정말 큰 힘이 되었고 긴 시간을 버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계획을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모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희망하던 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던 이유 중 상상 독학이 정말 컸다고 생각하기에 좋은 점이 너무 많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믿고 지원해주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안정감이 가장 컸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이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는 든든함이 있었고 필요할 때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주신 점도 큰 힘이 됐습니다. 또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스케줄을 관리받고 제 상황에 맞는 공부 방식과 플랜을 제안받을 수 있었던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실제 수능과 유사한 환경에서 수능 리허설 모의고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었던 점도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멘탈과 체력적 측면에서도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피지컬을 키우는 데 필수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상 독학이란 지렛대다. 재수 과정에서 저는 때로는 지나치게 스스로를 몰아붙여 저 자신을 소진시키기도 했고 반대로 너무 힘이 빠져서 리듬을 잃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상 독학은 균형을 잡아주며 공부의 속도를 다시 맞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무너지지도 뒤처지지도 않고 끝까지 꾸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상상 독학은 저를 끝까지 지탱해주고 더 나은 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지렛대라고 생각합니다.